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18편 분노의 불꽃을 지혜의 불로. 12월 말의 어느 오후 명화는 산성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연말 장보기를 하고 있었다. 촛불 명상을 통해 불의 이치에 통달한 후 일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시장의 북적거림, 상인들의 호객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도 하나의 큰 불꽃이 만들어내는 생명력으로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다. 퍽, 퍽. 뭔가를 때리는 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몰려갔다. 뭔 일이야?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명화와 어머니도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한 가게의 진열장을 마구 때려 부수고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이 도둑놈들아! 내 돈을 돌려내! 사기꾼들! 남자는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가게 주인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 있었고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누가 112 신고했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명화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밑에는 깊은 절망과 상처가 느껴졌다. 저 사람의 불꽃이 완전히 어두운 불이 되어버렸구나. 연꽃선녀와 이정희 수행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밝은 불과 어두운 불 그리고 상화가 치솟을 때의 위험성. 명화는 용기를 내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명화야, 위험해. 어머니가 말렸지만 명화는 계속 걸었다. 남자가 또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명화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잠깐만요. 남자는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뭐야, 너. 비켜. 아저씨, 지금 정말 힘드시죠? 명화의 차분한 목소리에 남자는 잠시 멈췄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지. 저 사기꾼들이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가져갔는데. 그러셨구나.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명화는 동정하는 듯 공감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근데 아저씨, 지금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고 뭐고 이 화부터 풀어야겠어. 그 화 정말 뜨겁죠? 마치 온몸이 불타는 것 같으시죠?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아? 저도 화날 때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면 결국 자신도 태워버려요. 명화는 조금씩 거리를 좁혔다. 아저씨, 혹시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밝은 불과 어두운 불이요. 남자는 야구방망이를 내리며 명화를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이 소녀의 목소리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밝은 불은 촛불처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에요. 하지만 어두운 불은 산불처럼 모든 걸 태워버리고 자신도 파괴하는 불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아저씨 마음속에 어두운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분노의 불이요. 명화는 더욱 부드럽게 말했다. 역사를 보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불러왔는지 알 수 있어요. 히틀러도 스탈린도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지도자들도 결국 분노의 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온 세상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고 도시들이 불타버렸죠. 분노의 불꽃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한 건 정말 억울해. 맞아요. 정말 억울하고 화날만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계속 키우면 결국 아저씨만 더 불행해져요. 명화는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대신 그 분노의 불을 지혜의 불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남자는 야구방망이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도 화가 안 풀리는데?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명화는 이정희 수행자에게 배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분노도 일종의 상화예요.
마음의 불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위로 치솟은 거죠. 호흡을 통해 그 불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세요. 남자는 명화의 말을 따라 천천히 호흡을 했다. 놀랍게도 정말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신기하네. 정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요.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보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언론에 알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너는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저는 불의 철학을 공부하는 명화라고 해요. 아저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노의 불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의 불을 찾으셨으면 해서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방망이를 내려놓고 명화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피해는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남자는 가게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한 후 남자는 명화에게 다가왔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도 모르게 분노에 휩쓸려서. 아저씨도 피해자시잖아요. 분노하실 만해요. 다만 그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세요. 함께 힘을 모으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캠페인도 해보시고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구나. 혼자 화내기만 할 게 아니라. 맞아요. 분노의 불을 지혜의 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명화는 새로운 블로그 글을 썼다. 제목은 분노의 불꽃을 지혜의 불로, 어두운 불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오늘 시장에서 분노에 사로잡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지만 그 불꽃이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개인의 분노가 어떻게 집단의 광기로 번져서 전쟁과 파괴를 불러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는 분노의 불이 어떻게 전쟁과 파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혜의 불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썼다. 히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현대의 여러 분쟁들이 모두 분노의 불에서 시작되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분노를 키울 것인가, 지혜로 전환할 것인가. 개인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정말 용감했네요. 저라면 무서워서 못 다가갔을 텐데. 분노 조절에 대한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17살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날 밤 명화는 깊이 생각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지혜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더욱 분명해졌다. 세상에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들의 어두운 불을 밝은 불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었다. 창밖으로 계룡산의 실루엣이 보였다. 저 산도 지구 내부에 불을 품고 있지만 그 불이 파괴적이지 않고 생명을 기르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간의 마음속 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명화는 다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두운 불을 밝은 불로 바꾸는 일을 하리라고. 그것이 진정한 불의 철학자가 가야 할 길이었다.